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라간 것도 없고 크게 떨어진 것도 없이 혼조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 급락이 최근에 나왔죠. 여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기업들이 실적 호조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들도 몇몇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몇몇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는 혼조 마감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요한 기업들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았고요. 메타 역시도 괜찮은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다만 구글이나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 코로나19 봉쇄 우려 등 글로벌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 중단 소식이 들려온 점도 이 글로벌 인플레 부분에 굉장히 큰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갈지 하나씩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02.02달러에서 마감을 하였고,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을 보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30년 모기지가 이 5.37%를 달성을 하면서 2009년 이후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수요는 당연히 급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최근에 굉장히 이 금리인 상황에서 이게 확 올라가 보니까 비교가 훨씬 더 많이 되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주택 판매 자체도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물렸다, 물렸다라는 소식을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도 비슷한 결이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부동산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을 조금 주목하시는 게 어떠할까?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BOFA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중앙은행이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금리 따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보면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금리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최근에 약세장에 나스닥의 반도체 주가 대부분 폭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CNBC에서는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반도체 수출량 1등 국가는 압도적인 1등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만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면 가격은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봉쇄로 인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봉쇄 풀린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다시 공장을 빠르게 가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뭐 나쁘지 않게 볼 수 있겠죠. 제가 보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관점이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러시아 공급 중단 조치에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제품이나 부품들의 제조 단가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인플레이션율도 올라가고 이거는 미국 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도 연결이 될 것이다. 자, 이거는 22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썩 좋지만은 않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화값 날개 없는 추락 1,400원 깨지면 뭐 금융위기급 충격이다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1,200원 깨졌을 때부터 좋을 건 없었죠. 이게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기 되게 유리해진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 달러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한천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가요. 예를 들어서 1조를 넣었다라고 칩시다. 근데 뭐 1,000원이었던 이 원 달러가 갑자기 1,010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0원이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난 1,000원을 들어왔는데 1조를 들어왔는데 갑자기 1%가 손실이 잡히네. 그것만 해도 100억입니다, 여러분. 100억이에요, 100억.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까지 계속돼서 보여주는 원화 가격은 좋은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해올 때도 비쌀 거 아니에요. 이게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이 수출 기업들은 그나마 좀 살아남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일반 소비자나 아니면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원화값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이 다시 언제금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요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가 미국의 M&A 전문가를 영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BofA의 반도체 투자 적임자를 지금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 반도체 투자 책임자. 뭔 소리냐? 아,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 관련된 M&A를 진행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외국인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M&A 하기보다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M&A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로봇 M&A나 뭐 이런 걸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반도체 쪽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얘기해 주잖아요. 반도체 투자 책임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전문가. 그러면 이제 해외 쪽의 M&A죠. 자, 그리고 최근에 지급 여력 위험한 보험사가 두세 곳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도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문제는 여력이 좀 없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요걸로 인한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하다 하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주식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생명 섹터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만약에 이게 파산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재편이 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몇몇 기업들이 완벽하게 이제 과점 구조로 차근차근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가게 된다면 살아남는 기업들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도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찰 위성 산업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궤도 위성 안테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커지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무튼 위성이 차세대 먹거리로서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으로서 좀 영위하는 것들이 몇몇 있다 보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러한 쪽으로도 먹고 나올 수 있는 파이는 충분히 있어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먼저 보여드린다라는 거. 어디에서?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서는요, 단순하게 요 시장 정리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뭐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같은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 막 리포트가 하루에 몇십 개씩 나옵니다. 근데도 딱 골라가지고 가장 좋아 보이는 이런 거 있다. 한번 공부해봐라. 이런 것도 이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 시장 정리뿐만 아니라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이 텔레그램 공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시장 정리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까지 걱정이 될 건 없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나 싶더니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잘 하면은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 한번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HMM이 최근에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 중국 쪽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이 HMM의 입장상 중국의 봉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도시들도 하나씩 하나씩 봉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운임 지수가 깎여 HMM이 주가 역시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하면서 보면은 편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중국의 봉쇄가 풀린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중국 지역의 봉쇄가 풀리면은 돈 못 번 만큼 더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공장에 들어가는 막 재료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완성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시킵니까? 배로 시키는데 이런 걸 이 공장을 풀로 돌리는 게 한두 군데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조업들에서 다 같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는 엄청 늘어나는데 공급은 일정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운임 지수는 예전에 고점을 잘하면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보여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중국이나 상하이는 같은 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호우빈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점을 유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확실하게 이 중국만 이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체적인 운임 지수는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HMM 지금 물렸다면 굳이 이 뉴스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겠지만 팔 필요는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잘하면 여기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HMM이 최근에 이렇게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HMM 같은 경우에 현재 두 명의 대주주가 있습니다. 산업은행이랑 그 한국해양진흥공사였나요? 그쪽인데 원래는 산업은행만 대주주의 역할을 하면서 이 매각을 주도를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CB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해줬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거를 그냥 이자만 받고 끝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주식으로 전환을 했어요. 하다 보니 이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쭉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대략 남아있는 CB나 BW가 2조 정도가 넘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데 일단 두 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주주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신규 사장의 역할이 매각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향후 1에서 2년 내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CB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기대감도 없애면서 보시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재 기대할 수 있는 패턴은 역헤드 숄더 이후에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현재 21선 뚫고 121선 뚫으면 61선, 요 빨간색 보이죠? 여기 뚫고 241선까지는 툭 하고 튀어 올라가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나쁘지 않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위쪽부터 라인을 한번 그어 본다면 딱 요런 라인들 계속 누르고 떨어진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 여기를 뚫고 240까지 뚫는다? 그럼 위에 저항이 없는 거예요. 잘하면은 이렇게 고생을 한번 시켰던 만큼 이 위쪽에 매물대 아래까지 툭 튀어오르는 것도 기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그리고 현재 수급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연기금이 지금 매우 싸다라고 느꼈는지 매수한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기다려보자. 만약에 얘도 바뀌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쌍끌이 매수로 반등이 가능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지지라인을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위치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현 위치는 어떻게든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래도 이제 좀 라인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은 481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탈하더라도 저는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외국인 들어오면 좋고 지지라인은 그냥 보실 분들은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61선 뚫으면 일단은 1차적으로 241선 2차적으로 본다면 매물대 하단까지 바라보는 전략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요 HMM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HMM까지 설명을 딱 맞춰 봤는데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뭐 이 아래쪽에서도 역헤드 앤 숄더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뤄가지고 큰 수익까지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없으시겠죠? 감사합니다.